네, 연결고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시장 오늘 개장 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그럼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 공개를 하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메타버스 쪽이죠. 예, 로블록스입니다. 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? 최근에도 로블록스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지금 네. 미국 증시 분위기도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.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사실은 이 메타버스, 네. 성장주 말씀하셨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네. 사실은 로블록스 말고 넷플릭스, 뭐 이베이 다 관련돼서 그러네요. 지금 네. 투자 의견이 좀 상당히 좋지 않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 매크로 환경 말씀하셨던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, 네. 뭐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, 또 매출 둔화가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목표 주가도 내리고, 그다음 목표 투자 의견도 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, 사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좀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평가는 좋습니다. 네, 평가도 좋았고, 예.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결국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 가을 겨울쯤 되겠죠. 그다음부터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왔고,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 이제 좀 이제 영업이익, 좀 마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왔군요. 예,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, 네. 이제 우리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결정타를 날린 거죠. 상기시켜주면서 그래버린 거고. 네,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80% 정도까지 밀렸죠. 많이 근데 밀렸어요. 예,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는 한 73%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포워드 PER이 지금 5.3배, 성장주가 5.3배면 거의 이제 그렇죠. 예, 그래서 1년 평균 봤을 때 한 13배 정도 됐었으니까 거의 50% 이상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.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센티멘탈 말고 펀디멘탈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퍼포먼스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. 그렇군요. 사실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사용 시간이 줄어든 거, 그다음에 유저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, 예.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저의 다변화라든지 뭐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다변화 같은 뭐 어떤 좀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는 시점에서 약간 좀 타격을 맞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렇군요.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해 매출 성장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제 올해 기준 총 매출액 같은 경우는 28억 달러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작년 대비해서 6% 정도 성장하는데, 이제 약간 이런 거죠. 6%씩이나 성장하느냐, 6%밖에 성장을 못하냐, 약간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해석이 약간 다르네요. 네, 해석이 약간 예. 차이가 있는데, 일단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셀 의견을 좀 내면서 했던 얘기가 6%밖에 성장을 못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뉘앙스는 안 좋군요. 네, 뉘앙스가.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어떤 플랫폼, 네. 어떤 유튜브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메타버스 쪽으로, 특히 로블록스 쪽으로 네. 많은 좀 이동이 있다라고 좀,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플랫폼에 관련된 쪽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네. 좀 메타로 들어가는 네네네.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지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그에 따라서 어떤 광고 매출에 대한 어떤 수익화 전략도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좀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예.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구찌, 뭐 타미힐피거 같은 브랜드가 계속 이제 로블록스랑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대형 기업들이 어쨌든 이 메타버스 안에 계속 네. 들어간다라는 거는 큰 흐름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지네요. 그러니까 이제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, 네. 단기 반등에 대한 자료는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로블록스가 어떤 1차적인 시세 이후에 2차적으로 어떤 이런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예. 자신만의 어떤 메타를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뭐 스토리는 될 것 같긴 한데,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예. 사실은 이제 6월 15일에 이제 6월달 데이터가 나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. 실적이요? 아니,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5월달 실적 플러스 이제 유저라든지 뭐 이런 현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. 얼마나 게임을 했고 네. 이런 거요. 예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간 네.
데이터 발표가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지금 5월달 어떤 지표 데이터를 보면서 예측. 좀 2분기 실적을 좀 네.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. 곧 나오네요. 그럼. 네, 그래서 지금 그 5월달에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을 좀 제대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. 네, 네. 지금 뭐 로블록스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좀 대장주다 보니까 그쵸. 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5일이면 뭐 얼마 남지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. 이것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로블록스 하면은 여러 가지 이 교차점에 있습니다. 플랫폼으로 봐도 되고요. 게임으로 봐도 되고요. 또 메타버스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 로블록스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로블록스를 오늘은 윤여민 FP께서는 네이버 플랫폼 쪽으로 연결을 해보셨네요. 네.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네이버, 카카오 지금 가장 골치가 아픈 종목이죠. 예, 오늘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쉽지 않을 들기도 것 하고요. 같은데 예. 저는 카카오와는 달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길게 본다면 네. 스토리가 있습니까? 좀? 스토리가 좀 있다. 반등에 좀 스토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로블록스랑 거의 차트는 비슷합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오르고 쭉 떨어지긴 했는데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. 약간 국감에도 가고 사실 좀 안 약간 좋았죠. 정치적인 이슈가 좀 엮였죠. 그렇죠? 아, 그렇죠. 그렇죠. 쭉 올라가다가 그랬었죠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좀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. 네네.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카카오와 달리 좀 약간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뭐 서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네. 컨텐츠를 수출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그렇죠. 좀 충분히 있다라고 네, 볼 수 있을 것 그렇죠.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커머스 같은 이제 뭐 브랜드 스토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이버만의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 월드를 좀 만드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들이 네. 있네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제 하락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. 사실은 이제 IT 업계들이 또 하나 고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가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. 그 IT 인재분들이 돈을 사실은 많이 좀 받는군요. 몸값이 좀 비쌉니다. 요즘 또 더 그렇다고 네, 하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 높은 인건비에다가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 통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. 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, 비용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다이어트 하고 있군요. 하고 있는 생각이 예. 들고 또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용 속도도 사실은 약간 좀 증가 속도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덜 뽑는 대신에 네. 그 인당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우려낸다는 예, 그런 거죠. 그다음에 예.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커머스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웹툰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네네네.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저점, 고점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플랫폼이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 국면에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. 대부분 종목들이 역사적 하단에 와 있다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. 그러니까 요즘은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좀 골라놔야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냐 이거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카카오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네.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위에는 상장한 회사가 없습니다. 자회사로. 그것도 되게 큰 차이예요. 예. 구글 같이 이제 알파벳 딱 하나 돼 그렇죠. 있고 예. 뭐 유튜브 상장 안 시키잖아요. 맞아요, 그것처럼 맞아요. 네이버는 확실히 네이버만의 어떤 그런 지주 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카카오는 좀 밑에 상장을 좀 많이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네이버에 대한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우리가 말하는 주식시장의 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반등의 좀 기미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로블록스의 최근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.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플랫폼 회사, 또 대표적인 두 개의 탑이죠. 하나는 카카오, 하나 네이버인데 네이버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잘 참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자, 네이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, 선택과 집중이 얼만큼 또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, 저점에서 산다라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장 쉽지 않겠지만 토마토TV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